안녕하세요. 백다마TV의 백승호입니다. 요즘에 이 커버드콜 ETF가 최근 몇 달 사이에 정말 많이 출시가 됐거든요. 그래서 뭐 월배당 ETF는 대부분 이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컨셉으로 많이 런칭이 됐는데, 우리가 커버드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거나 또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, 이게 상승장에서는 이 자본이득을 좀 포기하는 대신에 횡보장에서 꾸준한 인컴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,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락장에서 일반적인 지수 추종형 ETF보다는 조금은 더 방어력이 있다,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.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요 며칠 사이에 나스닥, S&P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정말 많이 하락을 했죠. 그런데 이런 하락장에서 이 커버드콜 ETF가 나스닥 지수보다도 훨씬 더 떨어졌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, 그렇다면 왜 그런지, 혹시 뭐 전략이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닌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과연 실제로 이 커버드콜 ETF가 일반 지수보다도 수익률이 더 나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미국의 3대 지수 기준으로 좀 살펴봤고요. 미국의 기준일은 이제 8월 1일로 보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루 더 빠르기 때문에 8월 2일 기준으로 ETF 수익률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8월 1일 기준으로 다우지수는 1.2% 하락을 했고요. 그리고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% 프리미엄 ETF는 마이너스 1.1% 하락을 했어요. 여기까지만 보면은 커브드콜 전략을 쓰는 ETF가 확실히 방어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S&P가 마이너스 1.3% 하락을 했는데, 이 S&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커브드콜 ETF죠. 이 타이거의 미국 S&P 500 10% 프리미엄 초단기 옵션 이 ETF, 요거는 이제 데일리 옵션을 이제 사용하는 커브드콜 ETF거든요. 요거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2.3%입니다. 그러니까 기초 지수 대비해서 플러스 1%나 더 빠진 거죠.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.3% 하락을 했고, 그리고 타이거의 미국 나스닥 100 커브드콜이 마이너스 3.1%, 그리고 같은 회사의 미국 나스닥 100 15% 프리미엄 초단기 ETF가 마이너스 4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만 보면은 커버드콜 전략을 썼는데 수익률이 방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빠진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제외를 하고는. 이걸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. 이 커버드콜 ETF가 상품 설명에는 이렇게 안 써져 있는데, 뭔가 운용사에서 설명을 잘못한 건가, 아니면은 이 콜옵션의 프리미엄 가격이 너무 이 급락장에서 어떤 다른 변수가 생기면서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나? 그리고 물론 이 하루 차이에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 정도까지 수익률이 벌어질 수 있는가,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, 여기에는 사실은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. 그건 뭐냐면은 미국의 지수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수가 날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시차라는 게 있으니까. 그리고 이 시차가 뭐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,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나라 이 장이 돌아가는 낮 시간에 미국은 야간 선물 시장이 개장을 하거든요. 근데 이 야간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ETF, 그러니까는 해외 자산을 추종하는 이 국내 ETF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. 그러니까는 8월 1일 기준으로 S&P 지수는 1.37%로 마감을 했어요.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은 8월 2일 오전 시간에 S&P 지수는 마이너스 3.7%로 끝났어요.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ETF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보면은, 우리나라도 이 타이거 미국 S&P 500 커버리지 ETF 빼고 요 ETF도 마이너스 1.37%를 기록을 해야지 정상적인 거 아니냐,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죠.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ETF가 거래되는 이 시간에 미국의 선물 시장이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, 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2.3%가 빠졌고,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날 8월 2일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가 움직이는데, 같은 시간대에 미국의 선물 시장이 또 급락을 하고 있다.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가 돼서 하락률이 더 커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선물 시장이 하락을 한다는 것은 미국의 그 다음날 8월 2일에 미국의 주가도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선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는 이렇게만 딱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. 이 시차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. 만약에 미국이 뭐 이런 선물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, 미국이 그냥 8월 1일 기준으로 장 마감이 되고
우리나라도 뭐 8월 1일에 장 오픈이 돼서 거래를 한다라면은 뭐 그때는 이 두 가지 지수가 똑같아야 되겠지만은 야간 선물 시장이라는 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.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커버드콜 ETF가 그래도 일반적인 ETF에 비해서 방어력이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비교를 해보려면은 똑같이 우리나라에 상장된 일반 ETF와 그리고 이 커버드콜 ETF 간에 이렇게만 비교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. 자,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% 프리미엄 ETF가 있고요. 그리고 같은 회사의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있어요. 이 두 가지 ETF가 추종하는 기초 지수는 동일합니다. 그런데 얘는 커버드콜 ETF고 얘는 일반 ETF예요.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은 8월 5일 기준이죠. 오늘 기준입니다. 커버드콜 ETF는 마이너스 2.36% 그리고 일반 ETF는 마이너스 2.7% 기록을 했어요. 확실히 커버드콜 ETF가 방어력이 더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데일리 옵션 ETF가 요즘에 또 많이 나오잖아요. 커버드콜 전략이 갖고 있는 최대 단점이 이 상승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운용사에서는 이 콜옵션의 만기가 짧은, 원래는 이제 먼슬리를 쓰다가 위클리까지 갔다가 이제는 데일리까지 쓰거든요. 근데 이렇게 데일리 옵션을 쓰게 되면은 원래는 옵션 비중을 100을 다 잡아야 되는데 데일리 옵션을 쓰면은 그 옵션 비중을 좀 낮게 잡아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, 예를 들어 콜옵션 비중이 10%밖에 안 된다. 그럼 나머지 90%는 시장의 움직임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죠. 이렇게 하는 이유는 최근까지 미국 주식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. 그런 상승장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커버드콜을 약간은 이제 좀 변형해서 이제 만든 거죠. 근데 이런 ETF의 장점은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가져오지만 반대로 하락장이 됐을 때 그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6.4% 기록을 했고 일반 지수를 추종하는 일반 ETF는 마이너스 6.5%. 그러니까 방어력만 보면은 불과 0.08% 정도밖에 방어가 안 된 거죠. 물론 이거는 단 하루를 그날만 딱 비교를 했기 때문에 사실 아주 정확한 데이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. 실제로 자 이렇게 보면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100 커버드콜은 또 마이너스 6.55%, 일반 얘는 마이너스 6.52%. 얘는 커버드콜인데 또 방어가 안 됐죠. 이거는 뭐 이날 하루 옵션 매도를 먼슬리 옵션을 쓰니까는 뭐 안 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을 하면서 이날 하루는 어쨌든 방어가 되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커버드콜 ETF가 사실 방어력이 안 좋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최소한 이거는 데이터를 최소한 6개월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는 게 맞아요. 하지만 오늘은 그냥 이날 딱 하루만 어땠는지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코덱스의 미국 AI 테크 탑10 15% 프리미엄 ETF가 있고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미국 AI 테크가 있어요. 이 두 가지도 보면은 일반 ETF가 마이너스 10.38 그리고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게 오히려 더 많이 빠졌죠. 그리고 에이스에도 비슷한 ETF가 있습니다. 얘도 보면은 일반 ETF가 마이너스 10.29% 커버콜을 쓰는 이 ETF가 얘도 똑같이 더 많이 빠졌어요. 근데 얘는 사실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. 뭐냐면 얘네가 추종하는 기초지수는 나스닥이 아니거든요. 물론 나스닥 비중이 굉장히 높죠. 나스닥에 있는 상위 10개 종목 대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나스닥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100% 나스닥은 아니에요. 근데 콜옵션을 뭘 쓰냐면 나스닥을 쓴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ETF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은 A라는 걸 갖고 있는데 커버드콜을 위해서 쓰는 콜옵션은 A가 아니고 B를 쓴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콜옵션은 계속 매도를 하니까 분배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원래 기초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이 콜옵션이 이거를 정확하게 방어를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. 왜냐면은 이 빅테크 10과 나스닥은 어쨌든 움직임이 서로 다르니까.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무조건 더 방어력이 좋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컨셉의 커버드콜 ETF다라고 보시면 돼요. 얘는 어쨌든 이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. 기초자산과 콜옵션이 서로 달라요.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나왔다라고 이제 제가 추측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타이거 미국 S&P 500 10% 프리미엄 초단기 옵션과 그리고 타이거 미국 S&P 500을 비교를 했을 때 일반 ETF는 마이너스 4% 그리고 커버드콜을 쓰는 ETF는 마이너스 3.8%. 이것도 확실히 커버드콜 ETF가 어쨌든 방어력이 조금은 더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일반 지수와
지수와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약간 좀 착시 효과가 나타나면서 커버콜이 오히려 더 빠지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것도 어제는 미국장이 빠졌지만은 오늘 새벽에 미국 선물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이 ETF의 가격도 이걸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러면 또 커버콜 ETF가 확실히 방어력이 좋았네 이렇게 또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는 이 지수와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를 그날 비교를 해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. 그렇게 비교를 하려면은 데이터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기준으로 비교를 하시는 게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, 그래서 커버콜이 그래도 방어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자본이득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지 비교를 해보려면은 그 회사에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